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흔히 이제 상간녀, 상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 관련해서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. 결정은 이번 달 2021년 10월 8일자이고요. 우리 의뢰인분은 일단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에요. 일단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승소를 하려면 간략하게 말해서 두 가지가 이제 최소한 필요하겠는데요. 부정행위 증거 플러스 유부남녀 인식이 필요하시겠죠. 우리 의뢰인분 사안도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왜 외도가 뭐 교통사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저도 공감이 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봐요. 왜냐면 내 남편은 정말 안 그럴 줄 알았는데, 내 아내는 정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 배우자가 외도라니. 정말 이제 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신 거죠. 우리 이제 의뢰인분도 결혼하셔서 아이 2명 낳고 뭐 그냥 사소한 갈등은 있을지라도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시고 상대방도 참 가정적인 참 이제 집안일도 함께 하고 가정적인 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거죠. 왜 이러지? 계속 막 늦게 오고 뭐 일 때문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매일 야근을 하고 내가 마지막 버스를 타고 온다 그러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부부 사이에 경제적인 걸 좀 공유를 하시잖아요. 근데 카드 내역을 보니까 이상해요. 버스 내용은 없고 뭐 교통카드 이런 내역은 없는데 회사 근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밤 시간에 뭐 근처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 계속 결제 내용만 있더라는 거죠. 정말 이상하다. 뭔가 그 느낌이 안 좋아.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쪽에 이렇게 가보았는데 남편이 어느 오피스텔에서 우리 의뢰인분도 알고 있는 어떠한 그 여자분과 나오는 것을 이제 목격하시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너무 억장이 무너진다. 그래도 남편이 스스로 이 사실을 좀 인정을 하고 가정에 돌아왔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하셨고 정말 내가 힘들지만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걸까? 내 남편이 이런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극구 부인을 하더라는 거죠. 뭐 무슨 소리냐, 난 뭐 일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공통적으로 약간 보이는 모습이 너 왜 그래? 약간 왜 그런 거 갖고 의심해? 이제 좀 심해지면 마치 의부증처럼 이제 몰고 가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. 외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의뢰인분이 이걸 어떡하나 뭐 남편이 이미 내가 언급한 걸 알고 더 조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남편분의 카드 내역 같은 걸 보면 계속 그 뭐 상간녀라고 지칭하는 그 분의 집에 거의 매일 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집 오피스텔 자체에 CCTV 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합법적이고 좀 유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. 다만 문제가 뭐냐면 증거 보전은 보관 기간 CCTV 보관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경우가 많죠. 뭐 2주라든지. 또 하나는 비협조적인 경우. 비협조적인 경우는 뭐냐면 실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비협조하려고 비협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있죠. 이 경우도 약간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뭐였냐면 그 이제 오피스텔에 대하여 저희가 CCTV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법원을 통해 결정을 받게 되거든요. 그러면 그 결정문이 보통 그 오피스텔에 뭐 경비실이라든지 관리실이 있으면 거기로 이제 가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 오피스텔은 굉장히 규모가 좀 작고 하다 보니까 뭔가 상주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도 없고 뭐 관리실 내지는 이게 경비실 자체가 이제 없는 곳이었습니다. 결정문 자체가 이제 송달이 안 돼요.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 내부에서 이제 집행관 송달을 신청하고 또 이제 관리실은 없지만 관리소장님은 있으셔서 이제 집행관님이 관리소장님에게 전화를 하고 또 우리 의뢰인분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희도 이제 힘을 합치면서 결국에는 그 관리실에 협조를 끌어내게 되었죠. 그래서 증거를 확보해 봤더니 둘이 매일 왔다 갔다 하시고 두 분이 막 그 문 앞에서 막 스킨십 하시고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서 부정행위 증거 충분하다. 더 이상의 무리한 행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상대방의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에 불구하고 왜냐면 이제 상대방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면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막 억울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방법이든 아니든 막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도리어 이제 우리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이죠.
이에 대해서 상대방도 외도 사실 위자료 인정한다. 다만 좀 감액해 주세요.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셨는데요. 우리 원고께서는 이제 결정권을 갖게 되죠.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내가 뭐 화해 공고 결정에 받아들여서 뭐 이대로 갈 거냐, 또는 끝까지 판결을 갈 거냐, 뭐 이런 결정권. 그렇죠? 어쨌거나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. 그리고 또 내가 이혼을 해줄 거냐 말 거냐. 뭐 이것 또한 이제 결정권을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. 근데 화해 공고 결정이나 조정 조서에는 그 이상의 내용을 넣기도 해요. 뭐 재판부가 결정의 직권으로 넣어서 한번 생각해 봐라 하시기도 하고, 또는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넣기도 하는데, 예를 들어 내가 뭐 혼인관계 회복 내지는 이혼 청구의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면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연락하는 것 자체가 싫다, 이거에 대한 압박감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뭐 결정문에 들어가는 내용으로, 예를 들어 피고는 이 사건 화해 공고 결정의 확정 이후에는 소의 땡땡땡, 이제 원고의 배우자죠, 어떠한 이유로도 만남 또는 연락을 갖지 않는다. 만일 피고가 이를 어기는 경우 만남 또는 연락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. 통화, 메시지, 뭐 톡 등의 메신저를 포함하여 1회당 금 뭐 100만 원을 지급하라. 라는 거를 이제 넣어 놓으면 압박도 되고, 또 그들이 반드시 부정행위로 연락했다는 것까지는 증명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증명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이 일단은 뭐 증거 확보 등도 물론 중요하겠고, 실제 증거 확보가 돼서 뭐 이 의자료가 인정된다고 할 때 뭐 어떠한 형식으로 내가 뭐 받을지, 만일 뭐 허위 공개 결정이나 조정이라면 또 어떠한 내용을 좀 넣으면 좋을지,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